자, 이번에는 164쪽에 우리 적분이 들어왔네요. 자, 복습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수투 쪽의 개념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 배운다고 했었죠? 적분이란 미분의 반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적분 속에서 예를 들어 x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이었죠. 그럼 이걸 거꾸로 돌아 올라가는 게 적분이라고 했고, 그거 적분의 기호가 어떻게 됐다? 첫 번째, 인테그랄에 3x 제곱의 적분은 항상 그 어떤 변수로 적분할래? dx. 이 dx가 어떻게 보면 라이프니츠의 표현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니츠 표현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쪽 친구의 결과물이 x 세제곱이 되겠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x 세제곱에 똑같은 수식이 아닌 10이 더해져 있는 형태가 있대. 그럼 요 놈도 적분을 하게 되면,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럼 요 놈의 적분도 이렇게 돌아 올라갔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인테그랄 3x 제곱의 dx가 이번엔 x 세제곱 더하기 10이 된 거야. 그러면 당장 내가 이 두 개를 싹 가려놓고 얘가 첫 번째 개, 두 번째 개 이게 약간 맞추기를 해보라고 해.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왜? 적분에서는 그 모습을 분류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 모습의 적분과 요 모습의 적분이 사실 돌아갔을 때 상수의 크기가 0이었는지 10이었는지 100이었는지 3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거 위에 게 누군지를 모른다 치면 이놈의 적분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붙이자? 이런 적분상수 C를 붙여주더라. 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를 미분했을 땐 0, 사라져버리니 내가 이 적분으로 돌아 올라간 친구의 상수값이 얼마인지를 이 적분의 수식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상수 C를 넣어주는 거였고, 그럼 이 적분상수 C가 될 수 있는 상수의 크기는 무수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수의 값을 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적분의 이름이 뭐라고 불렀니?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됐네. 정할 수 없는 적분, 부정적분, 적분상수 C 때문에 완성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당장 이쪽에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나는 다시 한번 이쪽에 양쪽 변을 미분을 할 수가 있겠네. 이제는 dx분의 d가 조금 눈에 익으니까 바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예전에는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요 놈이 뭐가 나와? 3x 제곱이 나온다고 했지. 왜? 적분 한번 미분 한번 만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와? 3x 제곱 똑같잖아. 등식이 만족된다는 거야.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모습을 그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 dx분의 d에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인테그랄 dx가 됐다면 얘는 오히려 미분을 한 번 더 해달래. 미분을 한 번 더. 얘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뭐 나오니? 6x. 그럼 그 6x의 적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적분이 끝이니까 적분상수 C가 붙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데 이때는 적분이 마지막이어서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처럼 적분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을 하고 있어. 끝났어.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니.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미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미분의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누구냐면 EX, AX, lnx, 다음은 로그 A의 X. 이 친구의 미분이 각각 등장을 했었네. EX의 미분은 어떻게 됐니? EX. 자,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 볼까? 우리가 인테그랄 EX, DX가 있다면 그때는 그냥 EX 더하기 C 끝난다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요 놈의 미분은 어떻게 돼? AX의 LNA죠. 그쵸? 그럼 잘 봐. 우리가 인테그랄 AX 곱하기 LNA의 DX가
다 요놈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ax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이 c는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걸로 할게. 요래 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대놓고 lnA가 꼽사리가 껴있겠냐고.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누구겠니? 인테그랄 3x dx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 ln3의 dx가 3x예요. 이렇게 말해 볼게. 그럼 요 ln3은 뭐가 되니? 숫자잖아. 적분의 숫자는 바깥으로 내보내도 상관이 없죠. 그럼 ln3을 여기로 갖다 붙여. 이렇게 ln3을 여기로 갖다 붙여. 그럼 양변에 ln3을 나눠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적분은 어떻게 3x에 ln 3분의 1이 붙더라. 마치 우리가 로그 친구를 미분한 형태가 됐죠. 근데 이거를 외워주면 좋기는 해. 근데 외우기가 힘들잖니. 잘 안 되잖아. 맞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수투에서도 똑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할 거냐면 적분이 잘 됐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적분을 다시 한번 미분해 보라고 했지. 그러면 너희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잘 외워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이런 게 나오면 요런 게 나오면 너희 이거가 뭐에 미분이 되는지는 지수니까 지수 거듭 제곱은 일단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속으로 생각해. 미분한다고. 그럼 얘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 미분하면 3x ln3이 등장을 하네. 근데 요 놈이 미분을 했을 때 요 형상이 되려면 그 ln3이 날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뒤쪽에 ln 3분의 1을 붙여주면 완성. 얘 미분했을 때 나오던 3x ln3이 약분되면서 얘랑 똑같은 생김새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부정적분 c까지 붙이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진짜 외우는 거야. 근데 결국은 다 암기잖아. 적분도 암기예요. 적분 암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암기인데 그 암기할 양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면 너희가 중요한 게 더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야 되잖니. 그럼 이런 사소한 것들, 쬐끄만한 것들은 이렇게 기억해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이 충분하다면. 됩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잘할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을 예쁘게 정돈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ax의 dx는 ax 곱하기 ln a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ln x의 미분은 x분의 1. 그래서 인테그랄 x분의 1의 dx가 ln 절대값 x 더하기 c. 요거 별표. 별표.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놈 친구 말고 얘를 좀 갖고 와볼게. 우리가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거 어떻게 처리했었니? 기억나니? x의 n제곱 dx 기억나니? 수투에서 했던 거야. 다시 가자. 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의 방식은 뭐였어? 그 지수를 내리고 지수에 1 뺀다 했잖아. 거꾸로 돌아 올리는 방법은 뭐겠니? 지수에 1 더하고 그 1 더한 지수를 어디에? 분모에다 내리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적분이 되면 n 플러스 1에 1 x에 n 플러스 1 더하기 c 이래 됐단 말이야. 딱 예외 사례가 하나가 있어. n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돼버리네. 그럼 여기는 사실 n이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말해야 돼요. 그럼 n이 마이너스 1인 건 사실 누구야?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봐. x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입니까? 얘네. 저게 안 되는 예외 사례. x분의 1은 반드시 ln 절대값 x. 이때 절대값을 붙여주는 이유는 뭔가 거창한 게 아니야. 절대값으로부터 뭔가 식이 어렵거나 복잡해지는 걸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뭘 나타내는 말이냐면 그냥 진수 조건을 만족시킬 거예요 라는 말밖에 안 돼.
너무 절대값에 의미를 담아두지 마세요. 됐니? 그 다음에 이 친구 적분하면 어떻게 됐었어? x분의 1에 ln a분의 1. 그쵸?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x분의 1에 ln a분의 1이 있었다고 치자. 되니? 그럼 요 놈이 엄청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얘는 위에 거랑 똑같아. 왜? 그냥 요거 바깥으로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인테그랄 x분의 1이 있다고 쳐. 요거 적분 외웠잖아, 방금 전에. 뭐라고? ln x라고. ln x라고 해. 더하기 c는 나중에. 그럼 얘가 지금 1이 된 거야. 요 놈이 누구야? 로그 a의 x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 x분의 1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얘는 의미가 없는 애들이야. 로그 ax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친구 하나가 나왔고요. 요거 지웁니다. 왜? 지수함수, 로그함수만 있는 거 아니잖니. 누가 있어?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우리가 적분할 때 제일 많이 외워줘야 됩니다. 제일. 무조건 제일 많이 외워야 돼. 그냥 삼각함수 나왔다.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왜?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요령이 있습니까? 뭔가의 식변형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막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요. 나도 잘 못 찾아내. 나도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쪽에 대한 적분은 그냥 외우세요. 제일 편해. 그랬을 때 왜 그런 표현을 할까라고 하면 sin x의 미분은 뭐가 돼?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테그랄 코사인 x dx가 sin x가 됩니다. 코사인 x의 미분은요?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sin x dx가 많이 질문되는 내용이야. 그럼 이거는 누구냐?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부정적분 c는 적분상수 c는 다 빼고 말할게.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그때 그래야 플러스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앞에가 붙어 있어야지만. 그럼 세 번째는 탄젠트 x의 미분이 뭐니? 시컨트 제곱 x. 그럼 너희가 여기에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가 있어야지만 탄젠트로 나오는 거야. 시컨트 제곱이 있어야 탄젠트를 말해줄 수가 있다고. 되니? 그리고 세 번째, sin x의 역수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x에다가 코탄젠트. 그렇지. 좋아요. 잘 외웠네요. 혼자 대답 안 하는 한 명이 있거든. 그거 준비해봐라. 다음 친구는 누구니?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세 번째로 할게. 코탄젠트 말고 코사인 x의 역수 시컨트. 자, 얘를 참고해서 생각해. 뭐가 돼? 미분하면 시컨트의 짝꿍은 탄젠트 x죠. 외웠다며. 자신있게 대답하더만. 그럼 얘는 잘했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적분을 나타내봐. 인테그랄 시컨트 x의 탄젠트 x. 이 두 개가 짝꿍처럼 들어와 있어야지만 얘가 적분이 됐을 때 시컨트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만들어낼 수 있겠니? 이 너희가 이제 적분이 나와져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맞춰서 시컨트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과연 눈에 보일까? 아니, 얘 세 개 이것까지 뭐 쓸만한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요 놈들은 외운다고 해서 당장에 쓸 수 있나? 못 씁니다. 요 밑에 있는 두 개 못 씁니다.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이거 안 했구나. 근데 뭐 똑같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세 개들은 그냥 어렴풋하게 알아놓고 그냥 다른 것들이 나올 때마다 등장을 할 때마다 요런 방식들을 써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외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에서 이 방식 말고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반각공식과 배각공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반각은 삭제가 됐는데 공공연하게 다 씁니다. 왜? 그 내용들이 반각과 배각이 전부 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유도가 되어 있어. 덧셈 정리로 유도할 수 있어. 그럼 유도되어 있는 거의 내용을 너희 이거 원래 외웠네? 삭제시키자. 삭제시켜놓고 다 씁니다. 아주 나쁘죠? 특히 적분에서 이놈들이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런데 그것들 또한 결국 뭐다? 삼각함수가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그게 제일 편해. 그냥 원리 이런 거 뭐 있어. 기억해놔. 그럼 너희가 실제 시험장 가서 그게 기억이 날까? 아니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야. 달달달달. 버튼 누르면 나오게. 우리가 마치 특수각처럼. 버튼 누르면 나오게. 아, 이거 나오네? 이거 이렇게 했더라. 저거 나오네? 저거 저렇게 했더라. 그걸 기억해야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긴장을 한 채 들어가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적분은. 그리고 그 적분은 시작이 적분이잖아. 너희가 그 문제를 풀 때 적분을 못하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날리는 거라고. 통짜. 찍을 수도 없다고. 이 확률을 50%로 줄여가지고 늘려가지고 2분의 1의 확률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풀어야 뭔가 보일 거 아니야. 풀 수가 없다고, 적분은. 이해하니? 오케이. 이렇게 복습 겸 미분의 반대인 적분을 정의하면서 삼각함수의 적분, 지수함수의 적분, 로그함수의 적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제로 가볼게요.